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대면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시원어라고 합니다. IT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거나 IT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하실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시언어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4개의 영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소개할 언어로 시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들을 통해 왜 많은 언어 중 시언어를 선택했는지, 시언어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시언어를 다루기 위한 환경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시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한다면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지, 그리고 언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간단하게 몇 가지 언어의 특징을 소개하고 차이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희가 왜 C언어를 처음 배우기 좋은 언어로 선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언어는 C입니다. 우선 C언어는 다른 언어들에 비해 알아야 할 문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나 메모리 주소 등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어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프로그래밍의 내부 원리를 학습하기에 좋으며 프로그래밍 기본 개념을 학습하기에 좋습니다. 이렇듯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어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에 초보자랑 숙련자 사이의 결과물 차이가 큰 언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파이썬이 C보다 문법이 간단하고 작성해야 할 코드량도 적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썬은 다른 언어들에 비해 처음 배우는 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딥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제공되기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랑받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언어는 C++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언어에 기술을 더한 확장 버전이며 문법이 C언어와 유사합니다. 이 사진은 동일한 조건 하에 언어별 실행 속도 차이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이를 보시면 C++의 실행 속도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르기에 게임 엔진, 서버 백엔드, 알고리즘 대회와 같이 속도가 중요한 상황에서 가장 사랑받는 언어입니다. 네 번째 언어는 자바입니다. 환경에 따라 다른 사용자 정의가 필요한 C언어와 달리 자바는 윈도우, 리눅스, 맥 OS 등등 운영체제에 맞는 가상머신만 설치되어 있다면 어느 운영체제에서든지 실행이 가능한 언어로 운영체제에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한번 작성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실무에서 가장 사랑받는 언어이기에 취업 준비 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어는 C#입니다. C#은 C++과 자바에게 영향을 받은 언어로 자바처럼 운영체제에 독립적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바에는 가상머신이 필요하듯 C#은 단넷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언어를 나눌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객체 지향과 절차 지향입니다. 객체는 프로그램을 이루는 단위 중 하나로 이미 정해진 자료원과 달리 사용자가 임의로 단위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동차를 조립할 때 부품이 나누어져 있듯 소스 코드를 부분별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묻고 다룰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진행하는 데 일정한 순서와 단계에 따라 거쳐야 하는 일로 절차 지향 언어는 따로 나뉘지 않고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절차 지향은 객체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객체 지향은 절차 지향의 반대의 개념이 아닌 절차 지향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객체를 만든 것으로 언어의 동작과 코드 설계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절차 지향의 대표적인 C언어에서도 스트럭트, 한국말로 구조체와 함수를 통해 객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절차 지향 언어에서의 객체는 명령과 데이터를 동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인 자바는 클래스와 메소드를 통해 자료와 명령을 동시에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체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이러한 객체는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이 있습니다.
추상화는 객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정보를 가져온다면 학생들의 정보 중 이름, 학번, 나이, 학과 등의 공통되는 정보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변수의 이름을 다르게 하여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아지면서 관리도 어렵고 사용하기에 불편하며 특히 오탈자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코어 2에 오타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수가 많아지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통해 데이터를 묶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통되는 데이터나 특징을 미리 선언하여 묶음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추상화입니다. 캡슐화는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고 목적에 따라 내부의 내용을 숨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이를 다른 곳에서 변경할 수 없게 설정하여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어떤 함수에 쓰이는 데이터를 미리 묶어 독립된 단위로 만들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성은 상위 클래스의 데이터와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에 물려주거나 기존 클래스를 통해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이 또한 기존 코드를 재활용함으로써 전체 소스 코드의 길이를 줄이고 오탈자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형성은 하나의 클래스나 메소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동작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특성은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 기술로 쓰입니다. 오버라이딩은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내용을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 후 다시 부모 클래스에 덮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클래스에서 게임 캐릭터의 닉네임과 성별을 받은 후 성별에 따라 직업을 전사와 마법사로 정해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C 언어의 if문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지만 오버라이딩을 사용하면 코드의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함수 여러 개를 정의하고 입력되는 값에 따라 실행됩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add라는 함수가 존재할 때 문자가 들어오면 두 문자를 합치고 숫자가 들어오면 숫자의 합을 구하는 함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코드의 길이를 줄이며 길고 복잡한 코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체는 단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소스 코드를 짤 때 객체의 단위로 나누고 각 객체의 역할과 데이터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설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가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이므로 주로 작은 규모의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 위의 장점들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은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입니다. 컴파일러는 고수준의 언어로 쓰인 소스 코드를 저수준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며 인터프리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소스 코드를 한 줄 단위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컴파일은 일반적으로 인터프리터를 이용해 실행시키는 것보다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스 코드가 길어지고 메모리 크기가 커진다면 컴파일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인터프리터는 한 줄 단위로 실행하고 결과를 보여주므로 실시간으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 배우기 쉬우며 편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 코드로 바꾸고 바로 실행하는 것이기에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이직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한 줄마다 변환과 실행을 진행하므로 총 실행 시간은 컴파일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둘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이를 섞은 하이브리드 방식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바는 컴파일을 실행하지만 이를 중간 코드로 변경하여 높은 이직성을 가지어 둘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C 언어는 컴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드가 작성되어 있지만 결과창이 나오지 않습니다. 컴파일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이와 같이 x는 9를 입력하면 바로 x는 9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x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프리터 방식은 한 줄씩 실행되며 컴파일러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적 타입 언어는 컴파일 시에 변수의 타입이 결정되는 언어로 소스코드 작성 시 자료형을 지정하고 그에 맞는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컴파일 시에 타입에 대한 정보를 결정해 속도가 빠르며 타입 에러로 인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입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유연함이 떨어집니다. 동적 타입 언어는 런타임 시 자료형이 결정되는 언어로 소스코드 작성에서 자료형을 결정하지 않고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유연성을 가지지만 변수의 타입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값이 들어와 오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적 타입 언어인 C 언어는 이와 같이 작성된 코드들에 인테저, 캐릭터와 같은 자료형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적 타입 언어인 파이썬은 그러한 자료형이 없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언어에 대한 소개와 각 언어를 나눌 수 있는 분류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C 언어가 배우고 다루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도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C 언어보다 매력적이고 뛰어난 기능을 가진 다른 언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C 언어를 골랐을까요? 그 이유는 C 언어가 많은 언어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언어를 확장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객체의 특징을 추가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능을 간소화하고 사람이 하는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는 다른 언어들에 비해 사용하기는 불편해도 프로그래밍의 내부 원리, 즉 기초를 쌓기에는 좋은 언어이며 많은 교육기관에서도 C 언어를 가장 처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C 언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C 언어의 역사와 쓰임,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